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 임석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하체 운동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진짜 많은 하체 운동이 있지만 저는 솔직히 이거 5개는 무조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이거 5가지만 제대로 습득하셔서 루틴에 적용하시면 도움 진짜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영상을 몇 번이고도 보면서 본인 걸로 습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를 저는 그냥 기본 방식대로 시키지 않아요. 저는 밴드를 활용해서 스쿼트를 할 겁니다. 자, 먼저 맨몸 스쿼트랑 중량 스쿼트를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하는 스쿼트 자세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 스쿼트를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코칭할 때 어떤 걸 많이 신경 쓰냐면, 대부분 발끝을 스트레이트로 많이 하시는데 저는 바깥쪽으로 벌리라고 합니다. 조금 와이드로 했을 때 무릎 부담 없이 조금 안정적으로 스쿼트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밴드를 무조건 끼고 스쿼트를 시켜요. 그러는 이유가, 자, 이렇게 스쿼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앉았다 위로 올릴 때는 대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랑 대퇴근이라고 하는 허벅지 근육으로 수직으로 많이 올려요. 일반적으로 하체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리는 동작이 많이 없거든요, 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으로 걸어 다니면은 중둔근을 쓸 수 있지만 앞으로 걸어 다니면은 대둔근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엉덩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느껴질 거예요. 저는 계속 스쿼트 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할 때 이런 밴드를 무조건 끼고 한다. 그래서 별거 아닌데 밴드를 끼고 여러분이 하체를 하시면은 그것만으로도 외전하는 근육에 저항하기 위해 중둔근이 활성화가 돼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엄청 큽니다. 쭉 앉을 때 이 무릎이 모이지 않게 바깥쪽으로 저항하는 힘 때문에 여기 중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근비대 측면에서도 유리한데 이제 신경계 쪽에도 유리한 작용을 해요. 왜냐면 많이 안 쓰면 그만큼 신경계가 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근육도 같이 써주면 나중에 어브덕션 동작을 할 때도 조금 더 그 근육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량을 치는 걸 보여드릴 건데, 포인트들만 제가 몇 개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이런 빈 바로 먼저 연습을 하고 맨몸으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했지만 계속 저항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저항을 놓게 되면 무릎이 모이면서 오히려 다쳐요. 그래서 너무 고중량일 땐 안 하는 게 좋고, 무릎을 벌리고 발끝을 바깥쪽으로, 엄지가 바깥쪽을 보게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상태에서 배 힘을 주고 시선을 밑에를 보면 안 돼요. 밑에를 보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말려요. 그때 허리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을 보거나 아니면 정면보다 살짝 위를 보세요. 그 상태에서 어디부터 구부리냐, 어디부터 구부리시래요. 밸런스 게임인가요? 그래서 구부릴 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할 때 무릎을 구부리면서 엉덩이를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앉으면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그래서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를 구부릴 수 있는 관절을 굽혀준다는 느낌으로 앉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신경을 써야 될 건, 내가 구부리면 자연스럽게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무게가 허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허리 통증이 올 수 있으니까 구부릴 수 있는 관절을 구부리는데 상체는 계속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열어준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 스쿼트를 제가 하체 운동에 왜 추천드리냐면, 여러분이 맨몸으로 하는 것보다 이 바를 잡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슴이 흉곽이 열려요. 그러면 앉았을 때 이 가슴이 열리니까 상체가 씁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 무게를 할 수 없다 하시면 그 나무 봉 있잖아요. 나무 봉을 이렇게 들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슴이 열리니까 코어가 스트레이트로 씁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나무 봉,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바벨로 연습하는 걸 저는 오히려 추천해 드립니다. 하나, 그리고 일어날 때는 지면을 뒤꿈치부터 가운데까지 다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일어날 때는 쫙 핀다는 느낌보다는 쫙 피지 않는 정도까지, 거기서 바로 내리고, 그렇죠. 그래서 무릎을 쫙 펴게 되면 순간적으로 부하가 관절에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쫙 피진 않고, 그리고 은빈이처럼 계속 배에 힘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오케이, 잘 올려두고.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하시지만 제가 추천하는 스쿼트는 밴드 스쿼트를 첫 번째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운동, 제가 진짜 코칭할 때 많이 하고 영상에도 많이 다뤘던 런지입니다. 스미스 머신을 활용해서 중량을 치는 런지를 많이 할 겁니다. 스쿼트랑 다르게 런지는 한쪽 다리를 빼는 거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더 길고, 이 중심을 잡기 위해 그 중심을 쓸 수 있는 코어 근육도 같이 쓰여요. 자, 이제 스미스 하기 전에 덤벨로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스쿼트랑 다른 점은 그 무게 중심 자체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스쿼트는 아까 위에 있으니까 중심 자체가 뒤에 많이 있는데, 이거는 무게 자체가 팔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상체가 숙여도 허리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하체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더 하체 엉덩이에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스쿼트랑 다르게 그 덤벨로 할 때는 이렇게 일어날 때는 여기까지 일어나도 되고, 스미스 머신으로 할 때는 좀 가동 범위를 줄여서 여기까지만, 그렇죠, 여기까지만.
그래서 가동 범위를 줄여서 좀 엉덩이를 집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덤벨로도 하셔도 되고 스미스 머신으로 해도 되지만 저희는 이제 사이즈를 목적으로 런지를 할 거기 때문에 스미스 머신으로 중량을 쳐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스미스 머신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체를 조금 숙여도 허리 부담 없이 중량을 칠 수 있어요. 이거의 장점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동 범위를 좀 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어날 때는 여기까지만. 그렇죠. 더 이상 일어나면 이제 하체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스쿼트나 레그 프레스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미스 런지는 가동 범위를 좀 줄여서 더 깊게 내려갈게요. 그렇죠. 더 깊게, 그렇지. 그리고 깊게 해서 중간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펌핑감은 극대화. 오케이, 반대 돌려서. 그렇지. 가동 범위 더 깊게. 그렇지. 더 올려. 그렇지. 좀만 더 올릴게요. 그렇지. 그래서 많이 내리고 일어난다는 개념. 왜 그러냐면 스쿼트 할 때 이 정도로 내려가면은 완전 이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무릎 부담이 커요. 근데 런지는 한쪽씩 하기 때문에 깊게 내려가도 밑에 근육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스쿼트나 그런 양발 운동으로 못하는 운동을 저는 런지로 많이 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스미스 머신 런지를 할 때는 더 밑으로 완전히 쭉 일어날 필요 없이 가동 범위를 줄여서 해보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 지금까지는 근육을 단축되는 데 포커스를 맞춘 하체 운동이었어요. 뭐 스쿼트도 일어날 때 파워풀하게 단축을 하면서 힘을 쓰는 거고 런지도 이렇게 일어날 때 파워풀하게 단축을 하는 거고, 근데 근육은 어쨌든 이렇게 단축이랑 신전이랑 그 기능이 같이 됐을 때 근성장이 일어나요. 근데 둘 다 같이 일어나지만 조금 더 포커스가 더 중점이 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레그 데드리프트는 근육을 이렇게 늘릴 때 힘을 많이 받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스쿼트나 런지 같이 단축성 운동을 많이 하는데 신장성, 근육을 늘리는 동작을 많이 안 해요. 햄스트링 운동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엉덩이를 받쳐줄 수 있는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세 번째 운동은 원레그 데드리프트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덤벨로 하는 방법과 스미스 머신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초보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덤벨로 먼저 연습을 하시고 저는 이것도 스미스 머신으로 완전히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한번 자세를 보여드리면 한쪽 다리씩 하기 때문에 밸런스 근육을 쓰면서 내려갈 때 최대한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양발로 하는 것보다 가동 범위를 길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스티프로 양다리를 대고 하셔도 괜찮고 이게 돼서 햄스트링이 잘 늘어난다 이런 느낌이 오고 감이 왔다 하시는 분은 이제 원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 이쪽 다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디딘다리 허벅지 D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레그를 저는 조금 더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김빈님처럼 운동을 많이 해도 덤벨로 이렇게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스미스 머신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가볼게요. 자, 보면은 덤벨이랑 다르게 스미스 머신으로 하면은 몸을 조금 더 지탱할 수 있어서 중량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은 정말 살짝만 구부리고 올릴 때는 최대한 높게, 그렇죠. 그래서 덤벨이랑 다르게 뒷다리를 더 높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디딘다리 햄스트링 여기 허벅지 뒤가 많이 늘어나요. 오케이, 자 반대편. 그래서 저는 이 동작을 정말 추천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체 루틴을 짤 때 이렇게 힘을 단축을 하는 거랑 신전하는 거를 잘 섞어서 배합만 한다면 루틴을 여러 가지로 진짜 짤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오늘 5가지를 꼭 돌려서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오케이. 자, 이제 머신으로 2가지를 더 알려드릴 건데 네 번째 하체 운동은 이제 V 스쿼트입니다. 이 V 스쿼트가 헬스장에 요즘은 많이 있는데 이게 왜 좋냐면 스쿼트랑 각도 자체가 달라요. 스쿼트는 수직 운동이라고 하면은 이건 머신 자체가 약간 사선으로 45도, 40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각도 범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근육이 신전되는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엉덩이랑 햄스트링을 늘리는 데 진짜 좋은 운동기구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 때 스트레이트보다 살짝 외전을 줘서 엉덩이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범위를 주고 하기 전에 허리에 힘을 줘서 배에 힘을 줘서 코어를 잡아준 상태에서 쭉 늘리는데 아까랑 다르게 스쿼트랑 다르게 가동 범위가 좀 완전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이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햄스트링이랑 엉덩이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V 스쿼트 방식이 있고 만약에 여기서 내려갈 때 무릎 관절을 조금 더 써서 구부리면서 내려가면 그렇죠. 엉덩이랑 햄스트링을 조금 더 앞쪽으로 미는 근육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가지 방법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는 만약에 이런 무릎 관절을 쓴다는 느낌으로 가면 대퇴근이랑 엉덩이를 좀 중량을 많이 쓸 수 있어요. 무릎 관절을 좀 덜 쓰면은 중량은 덜 쓰지만 근육을 최대한 많이 늘릴 수 있는 동작이 돼요. 그래서 2가지를 여기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사이즈가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릎 관절을 구부리면서 앞쪽으로 미는 형태, 나는 조금 더 구별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신전할 수 있는 무릎을 구부릴 수 있는 형태 2가지를 같이 활용하시는 게 좋고 여기서 포인트는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 왜 아프냐면 아무래도 무게가 여기 있고
몸이랑 많이 멀어지니까 이게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요. 스쿼트는 무게가 바로 위에 있는데 이건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났죠. 그래서 이거는 많이 앉는 걸 추천 안 드려요. 많이 앉을수록 걸려있는 무게가 몸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무게를 다른 데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동 범위를 적당히 쓰세요. 이렇게 하면은 다칩니다. 지금 걸리잖아요. 그 이상 내려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가동 범위를 좀 줄이고 중량을 차라리 치는 게 나아요. 약간 스쿼트를 하고 나서 이제 이걸로 좀 다듬어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추천드리는 하체 운동은 어브덕션 머신입니다. 그 어브덕션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다 알려드린 거 4가지가 전부 다 그냥 외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올리는 동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외전하는 근육도 해주셔야 전체적인 코어가 강해져요. 그래서 뭐 스쿼트 중량도 올릴 수 있고 뭐 허리 통증도 잡을 수 있으니까 엉덩이를 바깥쪽으로 벌리는 거, 외관도 중요하지만 코어도 강화할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해볼 건데, 진짜 몇 안 되는 엉덩이를 바깥쪽으로 벌릴 때 중량을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스쿼트처럼 무게를 올릴 수 있는 수직 운동은 많지만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릴 때 이렇게 중량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거는 많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모든 헬스장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구가 있다면 하체 하는 날에 저는 꼭 넣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은비님처럼 상체가 서야 됩니다. 허리가 이렇게 서야 엉덩이가 눌려요. 근데 이게 만약에 허리를 말려볼게요. 말리게 되면 이 벌릴 때 이 무게가 여기 허벅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허벅지 바깥쪽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허리를 세워서 엉덩이를 쭉 세워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숙련되고 조금 더 많이 늘리고 싶다 하시면 허리를 쭉 펴고 상체를 쭉 숙여주면 엉덩이가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벌리면은, 그렇죠, 이러면 조금 더 엉덩이 바깥쪽으로 고립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립되어 있는 머신이지만 자세의 각도에 따라서 조금 더 다양한 엉덩이 부분을 먹일 수 있고, 조금 더 밑에 쪽 엉덩이를 하고 싶으면 엉덩이를 살짝 띄워 볼게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렇죠, 내릴 때 벌려주고,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은 또 이제 밑에 쪽까지도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머신일 뿐이지만 여기서 다양한 각도로 좀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저는 이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브덕션 머신을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먹이고 싶은 근육에 따라서 사용하는 법은 핏블리 유튜브 채널에 많으니까 이것까지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가 추천하는 5가지 동작을 했는데, 정말 많은 하체 운동이 있지만 제가 알려드린 5가지를 항상 메인으로 하나 두세요. 너무 루틴 짜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하체 운동 그대로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고 루틴을 짜고 싶다 하시면은, 짜잔! 저희가 함께 출판한 핏블리 하체 운동 전략집을 추천해 드릴게요. 여기 안에 보면은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신전이랑 단축이랑 뭐 어떻게 루틴을 짜야 되고 어떤 단계로 운동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을 다 있고, 해부학 이미지도 다 있어서 운동 동작도 진짜 여기다 다 적어 놨고 방법도 다 정리해 놨고 이론이랑 실기를 다 담은 책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공부하면서 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었으니까 진짜 꼭 구매해 보세요.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